안녕하세요. 1500만 주식 투자자 여러분, 공부하는 주식 투자자 공주튜브입니다. 2차 전지 섹터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꼭 알아야 할 매일매일의 뉴스, 애널리스트 리포트 등을 간추려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 정도는 꼭 확인해 두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럼 2024년 10월 11일 토요일 2차 전지 소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원래는 토요일이라 큰 소식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하루 쉬려고 했는데 테슬라의 로보택시 발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별다른 소식이 없는 것 같네요. 첫 번째 소식 바로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송영찬 기자님의 테슬라 첫 로보택시엔 핸들도 페달도 없다입니다.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스튜디오에서 테슬라는 위 로봇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고 자사의 첫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공상과학소설 아이로봇의 이름에서 따온 것 같죠? 이날 공개한 사이버캡은 2인승 차량으로 나비 날개 모양으로 위로 열리는 버터플라이 도어가 양쪽에 하나씩 달렸고 운전대와 브레이크 페달 등 수동 제어 장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후면 유리창도 사라졌고요. 운전자의 운전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기 때문에 운전에 필요한 모든 장치들이 다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선 충전 방식이기 때문에 충전 케이블 연결도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해 2027년 이전에 대량 생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일론 머스크는 밝혔는데요. 차량 가격은 3만 달러, 우리 돈 4천만 원 미만이 될 것이라고 하며 로보택시 이용 비용은 1마일당 0.2달러로 1마일당 1달러 수준인 시내버스 요금의 5분의 1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 버스처럼 여러 명이 타거나 화물용으로도 개조가 가능한 20인승 로보택시 로보벤의 컨셉트카도 공개했는데요. 시장의 반응은 매우 냉담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공개 직후 3.5%가량 올랐다가 행사 막바지에 다다르자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신기하고 놀라운 기술들이 많이 있기는 했지만 양산 시점이 2026년 이후라는 점이 너무 늦다는 평이 많고요. 이미 도심에서 상용화를 시작한 구글의 웨이모와의 경쟁력에서 뒤처진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웨이모는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의 납품 소식을 통해서 전해드렸죠. 벌써 샌프란시스코, LA, 피닉스 등 여러 도시에서 로보택시를 운영 중입니다. 분명 10일 발표라고 했는데 어제 하루 별다른 큰 기사가 없길래 왜 그러나 했는데 아무래도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 특별한 소식이 없어서 그런 것 같네요. 2차 전지 섹터 전체의 분위기 반전을 위해 이번 로보택시 발표가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다소 아쉽게 됐네요. 그래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게 지금 상황이라 또 모를 일이니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서울경제 유주희 기자님의 전기차 배터리를 보조 전력원으로 V2G 시대가 온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의회는 지난 8월 미국 최초로 V2G, 즉 Vehicle to Grid, 전기차를 전력 공급망으로 활용하는 기능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2030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는 V2G의 핵심인 양방향 충전 기능을 갖춰야만 합니다.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해 놓았다가 전기요금이 비싼 시간대에 쓴다든지 일조량, 풍량 등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데 핵심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전기를 보낼 수 있는 목적지에 따라 캠핑 장비, 전자기기, 공구류 등의 전력을 공급하는 V2L, 집이나 건물 전체에 사용하는 V2H와 V2B 등 Vehicle to Everything, 즉 V2X까지 의미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 완충된 전기차 배터리 한 대에는 대략 60kWh 가량의 전력이 저장되는데 이는 4인 가구가 이틀 정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이처럼 V2X의 잠재력에 주목한 세계 각국은 이미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전기차를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유 자동차이자 주차 중에는 시 전체를 위한 배터리의 역할을 맡는 등의 방식이죠. 테슬라는 2025년부터 전 차종에 태양광 패널과 양방향 충전 기술을 적용해 ESS와 V2X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 있고 호주에서는 이미 차량의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인 오토비더를 운영 중입니다. 다만 당연히 국내에서는 V2G를 뒷받침할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죠.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소규모 분산 전원으로 등록해야 하고 전력 거래 체계도 마련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V2X 기술은 이미 완성되어 있지만 제도는 제로인 상태, 제도는 제로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산업이 단순히 전기차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투자자분들도 바라보는 관점을 넓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겠죠. 관련 부분에 발빠른 대응 마련을 기대해봅니다. 마지막 소식은 서울경제 노회철 기자님의 현대차 경영전기차 승부수 인스터 유럽시장 출격입니다. 현대차 영국법인은 최근 인스터의 가격과 주요 재원을 공개하면서 신차 출시를 예고했는데요. 인스터는 국내에서 캐스퍼 일렉트릭이라는 이름으로 8월에 출시된 현대차 최초의 경형 전기 SUV 차량입니다. 올해 말까지 영국을 포함한 유럽 전역에서 인스터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3,700만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도 49kW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으로 369km까지 주행 가능하고 전후방 초음파 센서를 활용한 주차거리 경고, 차선 유지 보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등 신기술이 탑재되어 운전자의 편리한 주행을 지원합니다. 업계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불안, 계속되는 경기 침체 등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유럽 시장에 저가형 소형 전기차를 내놓은 것이 매우 절묘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소형 차들의 판매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죠. 현대차도 이에 맞춰 빠르게 인스터를 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지난달 유럽 내 유일한 전기차 생산 거점인 체코 공장을 찾는 등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저렴한 경영 전기차의 출시로 경기 침체와 전기차 수요 둔화를 돌파해낼 수 있을지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